네, 뭐 지난 시간에 간단한 확률 변수랑은 다 설명했고요. 오늘 연속 확률 변수 얘기를 잠깐 해야 되죠. 연속 확률 변수. 연속 RV라고 보통 쓸 거고요.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우리 지난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였어? X라는 값이 뭐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진 값들 가질 경우 이산 확률 변수라고 했고, 오늘은 연속 확률 변수. 얘는 특정 구간, 뭐 어느 구간이라고 합시다. 어느 구간 내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 우리는 그런 X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기온이야, 기온. 기온 조사 같은 거 할 때 걔가 뭐 끊어져서 조사되는 건 아니잖아, 사실상. 왔다 갔다 연속적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괜찮을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함수가 이름이 뭐라고 했지? 확률?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함수의 이름이 뭐였어? 확률 무슨 함수? 질량 함수. 하나하나의 질량이 중요한 거야. 그 질량은 몇 개가 나오는지,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했고, 얘는 하나하나의 값을 따질 수가 없어. 왜? 연속이잖아. 너무 많아. 점이 너무 많은 거야. 이해갈까? 그래서 얼마나 몰려있는지가 중요해. 특정 구간에 요만큼이 얼마인지. 됐어? 그래서 밀도라는 단어를 써요. 밀도. 얼마나 몰려있는가. 그래서 요놈의 확률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줄여서는 density 써서 PDF. 우리가 알고 있는 거, PDF. 됐을까?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우리는 확률을 이제 표기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연속 확률 변수는 하나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부터. 하나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 됐어? 자, 그러면 어떻게 확률을 계산하냐? 뭐에서부터 뭐까지의 확률을 구해라 만 가능해. 연속 확률 변수는. 왜 그런지는 이제 아래 성질을 몇 개 쓰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갈 거야. 자, 얘를 측정하는 방법은 확률 밀도 함수 값을 다 더할 거야. 다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보자. fx는 확률 함수니까 양수의 범위에만 있어야 돼, 그치? 얘가 fx의 그래프야. 우리가 x 하나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요거 길이 따지는 게 확률이거든, 얘들아. 이거 미안해, 바꿀게. 넓이 따지는 게 확률이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엔 수많은 이런 선들이 있지. 이해갈까? 이걸 다 더하면 얼마여야 되니? 확률의 총합? 1이어야 되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뭐지? 이 선들을 다 더한다가 뭐였어, 결국에? 정적분이었어. 이해가? 요게 확률의 총합이야. A에서 B까지 정적분값. 됐을까? 그러면 요걸 뭐라고 표현하겠니? 방금 전에 말했잖아. 내가 만약에 확률들이 이렇게 있어. 어떤 값에서 이런 수치들을 갖는다고 칠게. 이걸 다 더하고 싶어. 됐어요? 그래서 이 총합이 결국에 확률의 값이 된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제 한 값에 대한 확률이 왜 0인지를 알 수 있어. 왜? 얘는 뭐니까? P A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이잖아. 이해갈까?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의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확률 계산을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x의 범위, 어느 구간 내의 모든 실수값을 취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구간을, 전체 구간을 이렇게 한번 제한해 볼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인테그랄 a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 얼마가 나와야 되니? 전체 구간인 거야. 이 어느 구간이라는 게 이렇게 세팅이 된다면 이건 전체 구간이 되는 거고, 이 전체 구간의 확률의 합은 얼마? 1이겠지 당연히. 괜찮을까? 여기까지가 뭐 기본 정리야, 기본 내용이야, 기본 성질들. 됐죠? 자, 한 단계만 더 들어가자. 요놈. 야, 이게 정적분 값이잖아 결국엔. 그치? 그럼 만약에 요런 건 어때? 등호가 빠진다면 어떨까 얘들아? 등호가 빠지면은 값이 어떨까? 우리 정적분 할 때 생각 너무 안 날까? 정적분 할 때 양쪽 끝이 빠지면 그 값은 변했을까? 다시. 자, 뭐 닫힌 구간이야. 그럼 여기 다 있겠지. 요거에 다 더한 게 지금 요 놈이었어. 흰색. 맞지? 근데 보라색이 뭐냐면 이 끝에만 뺀 거야. 나머진 다 더할 거야. 흰색 값이랑 같을까 다를까? 흰색 값이랑 같아. 왜? 이 하나의 값은 사실상 뭐야? 요 놈이야, 요 놈. 주황색. 이 값은 주황색이잖아. 여기에 정적분. 이해가, 그건 0이잖아. 우리 알고 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즉, 양쪽 끝 뺀다고 해서 값은 변하지 않아. 똑같아. 연속 확률 변수에 한해서. 너무 미미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도 어때? 한쪽만 빠진 것도 그냥 계속 똑같은 거야. 연속 확률 변수 한해서.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산이랑은 달라요. 이산은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지만 연속 확률 변수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미미해. 빠져도 당연히 넓이는 같아요. 됐어? 이게 일반적인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에서 특수한 상황 하나,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나 배운다고 했잖아. 그치? 무슨 분포? 들어봤어. 이산확률 분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항분포였어. 지난 시간에 그걸 배웠지. 교육과정에서 그것만 배운다. 그러면 연속 확률 변수에서 가장 유명한 확률 분포. 무슨 분포?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 말 그대로. 너무 중요하겠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름 자체가 정규 분포잖아. 그쵸? 얘는 정규를 노말이라고 했어. 노말. 평범한 거야, 실제로. 됐니? 그럼 맨 앞자인 n을 갖다가 쓸 표기를 쓸 거야. 우린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어떤 자료가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겨야 돼요. 이러한 관계를 따라와야 되고, 얘는 못 외워요. 나도 안 외웠고요. 내가 대학에서 배웠을 때 대학 교수도 나도 못 외웠어 라고 얘기했던 거야. 알겠지? 자, 얘는 외우라고 안 나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2파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에요. 자, 이 함수식을 따르는 통계 자료가 나오면 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알겠지? 괜찮을까? 여기서 m과 시그마는 뭐겠니? m은 뭐야 얘들아? 당연히 m은 평균이야. 평균. 그거를 써야 되나? 니네 확통이 수투를 안 배우고 하는 애들은 없잖아. 2학년들이 있니? 없지. 작년에도 안 나오긴 했는데 한번 체크만 합시다. 이거 지워도 되지. 여기 필요 없지 이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정의만 잠깐만 쓸게. 자, 연속 확률 변수도 당연하게 어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자료들이니까. 그쵸?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평균의 정의는 우리는 이 평균값을 m이라고 쓸 거고요. 우리 평균의 정의가 뭐였어, 지난 시간? 이걸 쓰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평균의 정의가 뭐였지? 평균의 정의가 뭐였어? 뭐해?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어떻게 계산했어? 시그마. 없어. 지난 시간 쓴 게 없어? 뭐라고 썼어? 빨리 읽어줘. 시그마 자료값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또이또이라고 해서 똑같다고, 그치? 그래서 x라는 어떠한 수치값, 자료값에다가 뭐를 곱하자고? 확률을 곱해. 근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함수는 뭐라고 썼어? 방금 전에 fx라고 표현했잖아, 그치? 그 fx를 곱해. 괜찮니?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돼.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엄청 많은 거야. 수없이 많은 거, 그치? 그래서 더하기의 표기가 인테그랄인 거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까 거랑 이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요게 평균의 정의야. 됐죠? 야, 그럼 분산은 뭘까, 얘들아, 분산? 분산은 뭐겠어? 분산은 뭐였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는 뭔데?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야. 그래서 편차의 제곱이니까 자료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걸 제곱해. 이게 편차 제곱. 요놈의 평균을 구하려면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했어. 요게 분산이야. 아마 이걸 계산하는 일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이상은 안 나올 거야. 이건 선택사항이거든, 학교에서. 원래 교과 내용에서는 수트를 안 배우고 선택해서 듣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빼긴 해서 적분 안 배우면 못하니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엄청 간단한 1차 함수 정도만 나올 거야.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겠지? 자, 그럼 시그마 x 표준 편차는 너무나 당연하게 루트 분산입니다. 이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얘도 그냥 언급만 할게, 얘들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지? A 곱해지고 B 더해진다고 했죠, 그쵸? 얘도 결국엔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다 돼요, 참고로.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VAX 더하기 B가 뭐였죠? A제곱 VX가 된다고 했었어요, 분산. 그래서 표준편차 AX 더하기 B의 표준편차는 절대값 A 곱하기 X의 표준편차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이산이랑. 알겠지? 똑같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다시 정규분포로 돌아와서. 자, 정규분포 함수식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식에서 매우 중요한 건 뭐야? 다시. 얘는 뭐야? 상수야, 상수, 숫자.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상수잖아. 그리고 얘는 내가 집어넣는 값이야, 변수 집안. 괜찮아?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누구냐? 이거는 변하지 않는 값들이잖아, 그치? 자료마다 내가 자료 조사를 하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질 수 있는 건 요놈, 시그마. 그리고 M, 평균. 이거에 따라서 자료마다 fx의 그래프가 달라질 거야. 여기까지 봐드릴 수 있을까? 자, 그럼 이 m의 역할이 뭐니, 얘들아? x에서 m을 뺀 거밖에 없어. 그럼 뭐야? 평행이동이지. 좌우 평행이동. 받아들일 수 있니? 자, 시그마분의 1이 곱해졌어. 그럼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돼? 곱해지는 숫자는 작아진 거니까 함수값이 사이즈가 다운될 거야. 작아질 거야. 맞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돼. 자, 요놈의 그래프는 너희한테 얘를 미분해서 그리라고 하지 않아. 이거 복잡하다, 생각보다. 알겠죠? 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x값은 실수 전체가 될 수 있고 좌우 대칭 그래프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m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건 X축이야. 원래는 Y축 대칭인데 평행이동 때문에 M에 대해서 대칭 그래프가 되는 거야. 괜찮을까? 그리고 항상 양수라는 거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야,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시그마가 커지면 시그마 분의 1은 작아진 거지, 그치? 그래프 전체가 다운 사이징이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쵸? 그래서 최고 높이가 낮아져요. 이렇게 그래프가 돼, 참고로. 시그마가 커지면. 아니 쌤, 낮아지면 다 낮아져야지 왜 이렇게 다 다운돼야지 왜 이렇게 가로질러 가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 이유는 뭐 때문일까? 시그마 분의 1을 곱했으면 다 낮아지면 되는 건데 얘는 또 올라간 거잖아, 어찌 보면, 그치?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여기에도 시그마가 있어서야, 그치? 첫 번째, 직관적으로. 두 번째, 이 총 넓이는 얘들아 1로 일정해야 돼. 이해갈까? 뭐 니네가 하진 않아. 이 적분을 지금 할 수는 없어. 나중에 대학 가면 원하면 배울 수는 있어. 알겠어? 수학과 가면 돼. 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정적분을 시키면 1 나와야 돼.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당연히 계산하라고 안 해. 이걸 쓰라고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근데 총 넓이가 1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내려갔으면 나머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 수학적으로 보자면. 괜찮지? 그럼 마지막, 통계적으로 보자면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시그마가 커진다라는 건 뭐가 커진 거야? 분산이 커진 거지. 분산이라는 그 척도가 뭐였지? 분산? 분산하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 펼치는 거야, 펼치는 거. 원래 정규 분포에 따르면 평균에 가장 많은 값들이 모여있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야. 근데 분산이 커지면 그 자료들이 좀 양쪽으로 퍼져나간 거야.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된다라고 편한 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대칭성 띄고 있는 거는 받아들일 수 있지, 그치? 근데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얘를 종 모양이라고 불러요. 그쵸? 들어봤지, 종 모양? 이 그래프는 M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래프다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됐을까? 자, 그러면 다시 확률 변수 X가 이러한 확률 함수를 갖는다면 우리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표기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지. 이항 분포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 괄호 안에 썼었어. 기억나니? 뭐랑 뭐 썼죠? 총 횟수와 내가 원하는 게 일어날 확률 NP 썼었어. 기억나? 가장 중요한 거 함수에서. 됐어? 그럼 얘도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결국에 M과 시그마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균이랑 시그마 제곱 분산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얘는 평균, 얘는 분산. 괜찮을까? 약간 이게 스토리텔링처럼 잘 이어져야 된다, 내용적으로. 니네 머릿속에. 자, 그러면 얘 이름이 정규분포라고 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현생? 좀 그런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분포의 형태야, 요게. 자연스럽게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통계 조사를 하는데 다 정규분포에 따라. 근데 문제는 평균이 다 다를 거 아니야. 뭐 키의 평균 구해보세요. 몸무게의 평균 구해보세요. 비슷하면 큰일 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그 자료군끼리 비교를 하고 싶은 거야.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까? 그래서 뭐가 나왔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나왔지. 자, 표준 정규 분포는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그 앞에 스탠다드가 붙는 거야. 더 안 쓸게. 완전히 표준화를 시킨 거야.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상황이냐면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상황을 의미해. 괜찮을까? 그럼 주어진 함수식이 어떻게 되겠어? 표준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저기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루트 2파이분의 1이고 곱하기 2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자, 이런 그래프를 따르는 놈을 표준정규분포라고 불러. 어떠한 확률 변수 x가 이런 함수를 갖는다? 그럼 표준정규분포를 따른다야. 됐죠?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를 특별한 이름으로 우리 부르기로 약속했어. 안 쓰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얘를 이제 안 쓰고 z라는 걸 써요. z.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로 표기하기로 약속했어. 됐지? 그래서 이 z는 정규분포는 정규분포인데 어떤 정규분포?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준 정규분포표를 만들었어. 표준화를 시킨 이유지. 이제 모든 자료를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을 구하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정적분해야 된다고 했잖아. 사실 이산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쉬워. 더해서 나누고 막 하면 돼. 그치? 근데 얘는 매번 정적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주 나오는 놈은 분포화라고 했어. 미안해. 표야. 자주 나오는 거는 표를 만들어 놓자야. 뭐랑 똑같은 거야? 상용로그표랑 똑같은 거야. 로그도 맨날 밑이 다르면 계산하기 어려운데 상용로그표를 만들어서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상용로그표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가 갈까? 얘도 표준정규분포표를 만들어 놨고 니네가 문제를 풀 때 얘는 맨날 나올 거야. 그치? 가장 대표적인 값이 뭐가 있지? 혹시 떠오르는 거 있는 사람 있니? 0. 자, 확률 0. z 1.96. 대략 얼마지? 뭐 아무도 몰라? 뭐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나도 헷갈리는데 0.3774 아닌가? 아닌가? 0.3774가? 표 있나? 아니다. 3774 아니다. 미안해. 3414. 3414. 이런 게 이제 표에 적혀 있을 거야. 알겠지? 요게 뭐죠? 이게 어떤 거지? 몇 퍼센트 신뢰 구간? 제가 해보지 않았어? 잠깐만, 내가 잘못 쓴 것 같은데 1.96이면 이게 아니다. 미안하다. 어떡하지? 편집을 잘해야 되나? 1.96이 아니라 1이다. 1. 쏘리. 1이 0.3414. 오케이. 요게 맞다. 이런 걸 이제 표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나는 이거 알면 얘들아 P 마이너스 1 얼마지? 이건 얼마야? 저 얼마야? 규리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더 힌트를 줄까? 자,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가운데 평균 대칭인데 평균이 0이야, 얘들아. 그럼 이제 좀 힌트가 됐을까? 그럼 저 주황색 얼마? 제야? 그치. 그게 무슨 말이야? 흰색은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이야. 요게 3413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일부터 1은 당연히 좌우 대칭이라며.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대칭성을 우리가 다 생각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 그리고 표준정규 분포표, 발음이 안 되네요. 자, 분포표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놈들은 다 표준정규 분포로 만들어낼 수 있어, 얘들아. 자, 그래서 표준화라는 작업이 있어요. 표준화. 표준화라는 거는 이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어떠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적당한 작업을 통해 Z로 만드는 거야. 일부러 칸 띄웠다, 얘들아. Z로 만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이 Z로 만드는 방법은 얘들아, 시그마 분의 원래 확률 변수에서 평균 값을 빼주면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건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어 있어.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드릴 거야. 잘 봐. 자, 우리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EX가 M이라는 뜻이고 VX가 시그마 제곱이라는 뜻이지, 분산이. 맞지? 그럼 내가 초록색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는 요놈.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요놈의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아까? X에 뭔가 곱해지고 빼지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얘는 뭐가 돼? 시그마 분의 EX 빼기 M. 이렇게 쪼개진다고 했잖아. 곱해져 있는 거는 그냥 밖으로, 당황스럽네. 자, 요게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치? 곱하긴 다 나가서 곱해지고, 더하기는 이렇게 더해지고. 그치. 그거 쓴 거야, 지금. 됐지? 그럼 얼마야? 0이야, 0. 왜? EX랑 M은 똑같잖아. 이건 사라지겠지. 분모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0 돼버려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새로 만든 확률 변수의 평균이 0인 거 증명한 거야. 자, 그럼 분산도 한번 따져봅시다. 분산이 1 되면 되는 거야. 그럼 요놈의 분산은, 우리 분산의 선형성은 뭐가 있었어? 빼기 더하기는 의미 없다고 했어. 그치? 곱해진 것만 어떻게 제곱이 되면서 곱해진다고 했어. 이렇게. 그럼 VX가 원래 시그마 제곱이었으니까 얘도 그냥 약분이 되면서 1로 만들어진 거지. 이해가 될까? 그래서 기존의 확률 변수를 적당한 숫자를 빼주고 적당한 수로 나누었더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네. 이게 표준화라는 작업이야. 이게 근거고, 그 방법이 이렇게. 그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라. 여기까지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쟤를 1시그마라고 부른 걸 좀 보여드릴게. 공간이 될라나 모르겠다. 잘 봐. 너희한테 뭘 줄 거냐면 이런 거 구하라고 줄 거야.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떨어진 값이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볼 거야. 요 사이의 확률. 괜찮을까? 그럼 얘는 표가 없으면 매번 적분해야 되는데 그 적분함수가 아까 요 놈보다 훨씬 더 해괴망측하게 생긴 적분함수야. 못해. 나도 하기 싫어, 그거. 대학교 때 한 번 수업 때 들었거든? 못 알아먹었어. 나도 뭔 소리인지. 알겠어? 너무 어려우니까 표준화 시켜서 그 표 줄 테니까 하라고 한 거야. 알겠지? 그럼 얘를 표준화를 진짜 말 그대로 하시면 돼.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서 M을 빼는 거야, 우선. 그리고 양변을 시그마로 나누면 돼. 시그마는 무조건 양수야. 됐니? 그럼 양변에서 M을 빼면은 요거 M 사라지고 여기 가운데 X 빼기 M 되겠지?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뭐가 되니? P 마 1 Z로 바뀌고 1이 되는 거라고. 1시그마. 그래서 여기에 Z 옆에 써있는 요 1이 바로 1시그마를 의미해. 됐어요? 자, 그럼 저게 왜 1시그마냐? 만약에 2시그마만큼 떨어진 놈을 하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양변에서 m 빼고 그 다음에 뭐 해주고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확률로 바뀌게 되는 거야. Z의 입장에서. 평균으로부터 1시그마 떨어진 놈들은 1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평균으로부터 2시그마 떨어진 놈들은 이렇게 2라는 숫자로 바뀐다. 표준화를 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괜찮을까? 얘는 뭐 0.9544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주 보는 숫자예요. 얘 얼마 절반하면 얼마지? 4772. 아마 진짜 계속 보게 될 거야, 표에서. 0.4772, 얘는 0.3414. 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놈들이라 거의 외워질 겁니다. 외워서 풀라고는 안 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 정규 분포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작업을 한 거야, 얘들아. 통계학자들이. 그치? 됐죠? 자, 그럼 아직 한 발 남았어. 추정 가기 전에. 마지막 나올 내용. 제가 뭐 나올 차례지? 이제 2개 배웠는데 그 2개의 관련.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거 짬뽕. 이산? 이산별이 뭐야?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예요. 야, 이거는 찾아낸 거다. 나한테 왜요? 증명해 주세요가 아니야. 통계 자료에서 찾아낸 거야. 알겠지? 우리 이항분포라는 놈은 뭐였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였다고. 그치? 끊어진 자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즉 확률 함수가 이어져 있는. 그치? 잘 한번 생각해봐. 이건 안 써도 돼. 요놈의 확률 함수는 이렇게 생겼지. 요놈의 확률 함수는 점이야. 사실 점함수지. 근데 점이 무수히 많으면 선되지 않냐, 결국에? 만약에 점이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얘랑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떠한 확률 변수가 있어, 얘들아. 됐지? 근데 그 횟수를, 내가 시행하는 그 횟수를 적당하게 많이 하면 적당히 큰 n 시행을 적당하게 많이 해본 거야.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라요. 얘가 이산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응이 돼. 그럼 요놈의 평균이 얼마지, 얘들아? 여기다 평균 써야 돼. 맞지? 원래 요놈의 평균이 뭐였어? EX는 NP였죠. 그래서 NP라는 평균을 갖고 그 다음 분산 뭐였니, 얘들아? NPQ였다. Q는 1-P였어. 그치? 그래서 분산 NPQ를 따르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적당히 크면. 좀 디테일한 값이 있긴 해요. 실제로. 어떤 값이냐면 NP가 5 이상 대신 NQ도 5 이상 뭐 이런 조건이 원래는 있어. 근데 아마 요거까지는 안 할 거고 그냥 n이 보통 40 이상이면 무조건 돼요. 그래서 너희한테 아예 문제에서는 그냥 100 또는 200을 줄 거야. 큰 숫자, 엄청나게 큰 숫자를 줄 거야. 그러면 이항분포지만 이항분포를 이용해서 뭘 구하고 평균이랑 분산만 구한 다음에 정규분포로 확률 계산하라는 문제야. 그 문제는. 알겠지? 이렇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문제들을 좀 같이 안 풀어서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 문제 좀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통계적 추정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자. 5분만. 오케이, 봅시다. 통계적 추정. 자, 통계적 추정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니네 대통령 선호도 조사 해본 적 있니? 없지. 나도 전화 오면 다 거절이란 말이야. 스팸 차단해놓고 뭐 요즘 거의. 근데 매년 나와 인터넷에 선호도 조사 몇 명 했다.
보통 본 적 있어, 뉴스 같은 거? 몇 명 정도 하는지 알아요, 보통? 한 200명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비슷해, 실제랑. 이해가 무슨 말인가? 즉, 원래 전체 집단을 우리 무슨 집단이라 부르지? 모집단이라고 불러요. 모집단. 어미 모자야, 어미 모자.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이 모집단에 다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불러. 우리나라에는 전수조사는 뭐밖에 없어? 전국민대상. 인구조사밖에 없어.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전수조사인데 그거 말고는 전수조사 안 하잖아. 근데 항상 뭐 몇 퍼센트 이런 거 나오잖아. 선호도 같은 거. 그게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야. 표본. 표본. 그래서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걸 통계적 추정이라고 불러. 예측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됐니?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으로 뽑습니다. 표본의 크기. 문제를 풀 때는 크기 n. 이 용어에 대한 게 나올 수도 있어서 표본을 뽑을 땐 보통 임의 추출이라는 걸 해요. 임의 추출. 혹시 용어적인 중간식 문제가 혹시나 나올까봐 랜덤으로 뽑겠다는 얘기지. 임의 추출을 통해서 크기 n짜리 표본을 뽑아냅니다. 야, 그러면 모집단의 성질을 내가 예상하는 거잖아. 얘네가 뭘 좋아하고 어떠며 이런 걸. 그 모집단의 성질을 대표하는 걸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야. 대표값 뭐뭐 배웠어?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거 들어봤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중앙값, 최빈값 거의 안 써. 오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평균을 쓴단 말이야. 평균. 뭐 모평균이라고 불러요.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모평균. N. 그리고 모분산이 있겠지. 모분산, 뭐 시그마 제곱. 그리고 모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 시그마.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거야. 근데 어려워. 다른 놈들은. 모분산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안 해. 참 다행이지. 요건 안 해, 우리는. 요거는 대학 가면 배워요. 통계학을 들으면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 추정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모평균만 추정하는 거야. 모평균. 대략적으로 평균이 얼마가 나오겠다만 추정하는 방법만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럼 모평균을 알기 위해선 표본의 평균을 알아야 돼. 그치? 야, 내가 표본 몇 개 뽑았다고 크기 얼마짜리? n개를 뽑았다고 했지, 크기 n? 그러면 자료를 진짜 실제로 n개를 뽑은 거야.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건 자료야, 자료. 됐어? 그럼 이 자료들로 내가 평균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 걔를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은 X바라고 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기호가. 아니, 평균이면 2라는 걸 갖다 쓰지 왜 X바로 쓰냐. 여기서부터가 헷갈리거든. 잘 생각해야 돼. 얘는 표본 평균이야. 그럼 요 n개의 평균을 X바라고 하는 거거든. X바는 어떻게 계산하겠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누는 거야. X1, X2, XN까지. 요게 표본 평균이야. 실제 표본을 뽑아서 내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러면 요 표본 안에선 뭐도 존재하겠니? 표본 분산이라는 놈도 있어. 표본 분산은 S를 씁니다. 우리 시그마 있죠? 시그마? 시그마가 S라는 알파벳이랑 연결되는 놈이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S를 쓰는 거야. 시그마 대신. 얘는 표본의 분산이야. 우리 분산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어? 분산 계산. 분산 계산 뭐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그래서 편차 제곱을 다 더해. 시그마로 좀 쓸게. 시그마 기호로 i는 1부터 n까지 어떻게 한다고? 편차는 자료값에서 뭘 빼야 돼? 그놈의 평균이니까 x바를 빼야 돼. 그거의 제곱. 다 더했지. 그럼 뭘로 나눠야 돼? 몇 개 나오겠니? 편차가.
n개 나오겠지, 그치? 그럼 n분의 1 해야 평균 되겠지, 맞지? 됐어? 분산이 뭐라고? 누구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을 다 더했어? 몇 개야 편차 제곱이 지금? 편차 제곱이 지금 몇 개? 이게 편차 제곱이야,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이 몇 개 있어, 지금? n개 더했지, 그치? 그럼 몇 개로 나눠야 돼? n개로 나눠야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놈의. 그래,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해가? 근데 n-1로 나눠요. 여기가 시작이야, 이제. 자, 왜 표정이 그래? 자, 왜냐면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는 게 맞아. 정의대로라면. 그치? 근데 실제로 통계학자들이 연산도, 그러니까 계산도 해보고 값도 비교해봤을 때 모분산이랑 최대한 비슷한 값이 나오려면, 즉 모분산과 비슷한 값이 나오려면 n-1로 나눠야 돼요. 나누기 n-1을 해야 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래서 n-1로 약속을 했어. 표본 분산을 계산할 때는. 표본 분산을 구하는 문제는 극히 드물고 안 만날 확률이 많아, 시험에서. 알겠지? 너무 걱정하시는 많은데 알고 있어야 할 거예요. 혹시나 학교쌤이 수업에 다룬다면, 계산하는 방법이 나온다면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얘가 가장 마음이 편하죠. 그냥 S입니다. 위에 거 루트 씌우면 돼요. 양수로.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 세팅이 된 거야, 일단. 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아까도 계속 나오는 대통령 선호도 조사, 요즘은 철이니까 표본을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한 20명 뽑았어. 다시 한 번에 200명 뽑으면 그게 효과가 좋을까? 추정이 잘 될까? 우리나라에서 이미 추출 200명을 했다 치자. 그러면 서울에 쏠릴 확률이 높아. 서울의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치? 그래서 보통 표본을 뽑을 때는 약간씩 제한을 줘. 조건을 줘. 경상도 몇 명, 전라도 몇 명, 충청도 몇 명, 강원도 몇 명, 경기도 몇 명, 이런 식으로. 그럼 표본을 여러 번 뽑아야 돼. 그치? 맞지? 그래야 좀 정확도가 올라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표본에 대한 소개였어요. 알겠죠? 이제 실제 추정을 할 거야. 됐지? 모집단이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표본을 하나만 뽑는 게 아니야. 표본을 여러 개를 뽑을 거야. 크기 n짜리 표본을 K개 뽑을 거야. 그래서 표본이 하나가 있어. 1표본.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이 나와. 점점점 K번째 표본까지 나오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요놈들은 각자 평균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첫 번째 놈의 평균을 x1바라고 쓸 거야. 두 번째 표본의 평균을 x2바라고 쓸 거야. k번째 놈의 평균을 xk바라고 쓸 거야. 각각 다 표본 평균이야. 얘도 평균, 얘도 평균. 얘도 표평, 얘도 표평.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 요 여러 가지 K개의 나도 헷갈려 이제. 표본 평균을 만들어냈지. 이놈들의 성질로 모평균 M을 추정하는 거야. X바가 여러 개야. 그놈의 성질로 M, 모평균을 추정하는 게 모평균 추정입니다.
표본 하나의 성질로 찾는 게 아니라 표본 여러 개가 나오는 거고 그 표본에서의 각각의 평균들이 있지, 그치? 요놈들의 성질을 또 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네들만 다시 모으는 거야. 이해가요? 요놈들만 뽑아서 다시 모으는 거야. 괜찮을까? 그럼 얘는 표본 평균의 모임이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가 몇 개 들어가, 얘들아, 이제? 내가 표본을 몇 개 했어? K개 했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자료가 K개 들어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러면 이 자료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평균 구하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요놈들로 평균 분산 구하는 거야. 한 번 더인 거야, 결국에. 이해갈까? 그래서 뭐가 등장한다? 이 X바라는 게 등장해. 이거는 X바 집단인 거야. 표본 평균의 집단.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얘가 이름이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들의 평균 낸 거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됐니? 사실은 표본 평균, 표본은 무한히 많이 뽑아낼 수 있지. 내가 계속 추출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결국에 표본 평균들 싹 다 모아놓고 평균 내면 얘가 완전히 모평균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건 찾아낸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은 항상 모평균과 동일해요.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분산은 어떠한가? 표본 평균의 분산. 여기에서 이제 분산 계산을 때리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도 이제 결과가 정해져 있어. 외우면 돼. 받아들이면 돼. 얘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돼요. 원래 분산이 있었지. 걔를 크기 n으로 나눈 게 돼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지금 나 모분산 추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X바들만 모아놔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요놈들로 분산 계산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해봤더니만 원래 분산의 n분의 1배가 된다야. 이거는 모분산 추정이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요놈들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됐다야. 마지막, 당연히 시그마 X바는 뭐겠니? 여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진짜 됐어? 다 왔어. 이제 진짜 끝났어.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로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잖아, 그치? 그것도 매우 특이한 상황만 너희한테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저놈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모평균 추정. 자, 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얘들아. X라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X라는 놈이 원래 모집단의 확률 변수인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X바, 지금 내가 찾아낸 요 마지막 놈들이야. 표본 평균들 모아놓은 거 있지, 그치? 얘네도 하나하나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하는 거야. 됐지? 그놈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럼 요 놈의 평균은 얼마지? X바의 평균이 얼마야? 모평균과 동일하다며. 대신 요 놈의 분산은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이지. 이것도 다 찾아낸 거야. 감사해.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어. 알겠지? 됐어? 그럼 얘로 도대체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하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다시, 아까 내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얘기하면서 P,
마이너스 1.96 XZ 1.96에 대한 1.96이라는 숫자가 아까 한번 등장했었어. 기억날까? 얘가 정확한 값이 있을 텐데 얘가 0.95가 나와요. 확률이 95%인 거야. 오케이? 됐니? 이건 표준정규분포표에 있는 거야. 실제로 있는 값이야. 알겠지? 그럼 얘를 이용해서 m의 값을 대충 예상하는 거야. 어떻게? 얘를 표준화할 거야. 표준화. 야, 표준화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까 뭐 한다고 했지, 표준화는? Z라는 확률 변수를 만드는 건데, 원래 확률 변수에서 뭘 빼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자. 요게 표준화라고 했어. 맞아? 다 왔어? 대입하면 끝나. Z에다가 저 식을. 그러면 양변의 이 분모를 곱하고 m을 더하는 꼴이 될 거거든,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하면 m-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m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 대입해서 양변의 분모 곱하고 m 더해주냐. 됐니? 나 뭐 찾는 거라고 얘들아? m 찾는 게 목표지, 그치? 그래서 위치를 바꿀 거야. 잘 생각해. 야, 어차피 이건 연립부등식이잖아.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보면 m은 얘 더하기보단 작거나 같고 m은 얘 빼기보단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m은 x바 빼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단 크거나 같고 m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돼. 이게 뭐야? 모평균의 범위야. 모평균이 얘랑 얘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추정한 거라고. 몇 퍼센트의 확률로? 95%의 확률로. 여기에 들어가 있을 확률 95%라는 뜻인 거라고. 됐어? 그럼 m의 대충 값을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거라고. 쌤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아까 말했잖아. 우리 n이라는 게 뭐지? n은 표본의 크기야. 내가 자료 몇 개를 뽑나, 그치? 맞아? 그럼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웬만하면은 정확하겠지.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둘의 오차는 줄어들어. 눈에 보일까? 이해가? n의 값이 커지면 요 값이 작아지잖아. 둘의 차이가 줄어들 거라고, 사이가. 이걸 식이 다 내포하고 있는 거야, 요 시간에. 됐어?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95%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신뢰 구간. 모평균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야. 이 사이에 있을 거야. 그 확률이 95%야. 라는 뜻이라고. 됐니? 이렇게 해서 모평균을 찾는 거예요. 쌤, X반은 뭔데요? 그럼 또. X반은 표본 평균이야. 그치? 표본 평균은 니네가 문제에서 구해야 될 확률이 높아. 참고로. 표본을 몇 개 뽑을 거야. 그때 뭐 자료 어떻게 나올 거야. 이런 거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부 집단에서 일부를 뽑아낸 게 표본이야. 그 표본에서 내가 평균 구할 수 있어. 다 더해서 나누면 돼, 개수로. 그걸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몇 개를 뽑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뭐 해주면 돼? 여기다가 쓰는 거야. 몇 개를 뽑았는지. n값. 됐니? 약간의 오류가 있어. 아니, 쌤,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는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치? 이건 어쩔 수 없어. 줄 거야, 문제에서. 알겠죠? 이건 줄 수밖에 없어. 안 주면 못 푸니까. 근데 간혹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S로 바꿔 쓰셔야 돼.
표본 표준편차. 맨 처음에 썼던 S 있잖아. 그 n-1로 나눠야 되는 거 있지. 그거를 구해서 집어넣으셔야 돼. 모분산이 안 나온다면 문제에. 이해갈까? 무슨 말인가? 이제부터는 용어 싸움이에요, 얘들아. 됐어?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 부분. 일부러 좀 자세하게 했어. 원래 이렇게 보통 자세하게 안 해.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만 할게요. 마무리만. 잘 봐. 저 구간을 우리 95%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구간의 길이는 당연히 큰 거 빼기 작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뭐 2 곱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럼 나는 실내들을 좀 더 높이고 싶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2.58이라는 값도 있어, 얘들아. 마이너스 2.58과 2.58 사이는 0.99가 돼. 그럼 중간 생략하고 바로 세 번째 줄 쓰자면 x바 빼기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2.58 루트 n분의 시그마. 됐니? 얘는 뭐야? 99% 실내 구간이에요. 쌤, 사이가 벌어졌는데 왜 확률이 올라가나요? 자, n의 값이 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어? n의 값이 고정일 때 니네는 m이라는 모평균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알겠지? n은 고정돼 있어. m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한 요 정도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 누가 확률이 더 높겠니? 흰색, 초록색. 모평균은 요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랑 모평균은 초록색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 내가 찍는 거야, 지금. 뭐가 더 맞출 확률이 높아? 초록색이죠.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진짜 대충 찍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내 말의 신뢰성이 아니야. 이 99와 95는 내 말의 신뢰성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 말의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 잠깐만. 이게 마지막 관문이야. 이게 끝이야, 진짜. 내용 없어, 더. 다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내가 여기 사이에 있을 거야. 이건 틀릴 확률이 높잖아. 여기에 모평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야, 여기 확률에 있을 거야. 이것도 틀릴 확률이 높지. 그럼 뭐 하면 돼? 아니야, 내 생각에 요 사이에 있을 거야. 이 뜻인 거라고. 초록색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기본적인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약속대로 30분 전에 끝나긴 했네요.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자, 기본 문제들을 풀고 싶으면 쌤한테 내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좀 풀어보고 아마 다음 주, 이제 오는 주 말고 6월 들어가서 바로 금요일부터는 확통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야 4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시험 전까지. 그래서 그때 확통은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